얼른 와. 개판이구나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볼게요. 너한테 두 근의 차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두 근의 알파랑 베타라고 했을 때 얘를 구해달라는 이야기인데, 사실 두 근의 차는요 내가 이렇게 구해낼 수 있죠. a분의 루트 d 이렇게 해서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절대값 씌워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구해낼 수 있는데, 개수들을 보니까 싹 다 무리수가 포함되어 있어서 계산이 너무 복잡할 것 같습니다. 맞죠? 그래서 계산이 복잡할 것 같아서 최고차항 개수를 1로 맞춰보려고요. 최고차항 개수 1로 맞추는 게 훨씬 편하죠. 맞지? 그러면 최고차항 개수를 1로 맞추겠다는 이야기는 얘 역수를 이렇게 양변에 곱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얘 역수가 이건데 얘 유리화했을 때 루트 2 플러스 1이잖아요. 그쵸? 맞습니까? 그 루트 2 플러스 1을 양변에다 곱하겠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맞죠? 루트 2 플러스 1을 양변에 곱해버리면 x제곱 플러스 3 마이너스 루트 2, 그 다음에 루트 2 플러스 1x 플러스 루트 2, 루트 2 플러스 1은 0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1차식을 계산을 해보면요, 얘가 3루트 2에 3의 2, 1 마이너스 3루트 2 플러스 2루트 2 이렇게 나오네요. 맞습니까? 얘가 이렇게는 0 이렇게 나옵니다. 맞죠? 근데 얘가요, 여기서 이제 내가 공식을 써도 되는데 얘 인수분해 되는 게 너무 편하게 보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얘 더하기 얘가 얘죠. 그래서 얘가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네요. 루트 2, 그다음 루트 2 플러스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x 플러스 루트 2 곱하기 x 플러스 루트 2 플러스 1은 0이라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던 거네. 그쵸? 그래서 두 근이 뭐였던 거야? 마이너스 루트 2랑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이었던 거니까 두 근의 차는 1이죠. 그치? 맞습니까? 네. 그래서 봐봐, 이거 공식 쓰는 거 있잖아. 이거 정식 교과 과정에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가 만약에 그냥 이거를 밀어붙이겠다고 하면 계산이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이걸 쓰겠다고 했을 때 계산이 조금 복잡할 수 있으니까 일단 처음 봤을 때 개수들이 좀 복잡하겠는데 싶으면 일단은 뭐부터 시작을 하냐면 최고차항 계수 1로 바꿔버리세요. 오케이? 최고차항 계수 1로 바꿔버리고 그 다음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뭐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걸 쓸 건지 아니면 이걸 인수분해 할 건지 편한 거 하시면 되겠죠. 그나마 하나는 좀 편해야 될 거 아니야. 맞습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내가 저걸 쓰겠다고 했을 때 a분의 루트 d인데 a가 1이니까 결국 얘 판별식 봐줘야 되는데, 얘 판별식 보면요 계산이 조금 복잡할 거야. 한번 해볼까? 자, 판별식이 1 플러스 루트 2의 제곱 마이너스 4 루트 2 루트 2 플러스 1이잖아요. 그치? 그 다음 a가 1이었고 내가 지금 구하는 게 이거 구하고 있던 거지. a분의 루트 d요. 그치? 루트 씌워야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거 계산 좀 해볼까? 그냥 이쁘게 나오네. 이렇게 사라지죠. 그렇지? 그는 뭐야? 1분의 루트 1이죠. 그 얼마? 1이네요, 차가. 맞습니까? 이렇게도 구할 수 있고, 만약에 인수분해된 걸 이거 못 찾았으면. 아시겠죠? 그래서 생각보다 이 두 근의 차 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외우거든요. a분의 루트 d. 그냥 머릿속에 좀 넣어두세요. 생각보다 많이 씁니다, 저거. 알겠지? 그 다음에 나중에 너네가 2차 방정식의 두 근 있잖아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이제 2차 함수에서 어떤 관점을 가지게 되냐면, 얘가 y는 fx라는 2차 함수와 y는 0이라는 이런 x축이 있을 때 교점의 x좌표가 알파 베타잖아요. 그치? 맞습니까? 근데 이게 뭐야? 두 근의 차지, 이거. 이 거리가. 맞아요? 이 두 근의 차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이만큼이 a분의 루트 d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여기 좀 많이 쓰여요. 아시겠죠? 오케이? 네. 필수 문제 2번 보겠습니다. 얘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 k의 값에 관계없이 1을 근으로 가진답니다. 그럼 1을 근으로 가진다는 이야기는 1을 대입을 했을 때 뭐가 돼야 된다? 등식을 만족을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치? 1을 대입을 해보면 k 플러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a, 마이너스 ka 제곱, 마이너스 2는 0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얘가 k의 값에 관계없이니까 k에 대한 항등식 정리하셔야겠죠? 그래서 1 마이너스 a 제곱, k 플러스 a 마이너스 1은 0이네요. 그럼 얘도 0이어야 되고 얘도 0이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a는 뭐 얼마겠습니까? 1 이렇게 나오겠죠? 너무 쉽네요. 다음 페이지요. 3번, 4번 해보겠습니다. 자, 필수 3번 보겠습니다. 필수 3번 보시면요, 이런 형태를 꽤 보게 될 겁니다. 어쨌든 얘도 방정식이긴 한데요, 항등식은 아니고요. 등식 중에 방정식이죠. 그치? 특정한 x값에 대해서만 성립하고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방정식인데 절대값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너가 방정식을 풀어내는 데 있어가지고요, 만약에 절대값을 포함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절대값 x 플러스 2, 그 다음 플러스 뭐 절대값 x 마이너스 2는 1, 뭐 이딴 식으로 나왔어요. 그럼 이걸 풀어낼 때는 첫 번째 어떻게 접근할 수 있냐면요,
절대값을 없애는 방향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절대값을 없애는 방향. 이 안에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을 때 fx라고 합시다. 아이씨.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fx가 0보다 큰 범위, 그 다음 f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절대값을 처리해주면 얘가 fx고요. 얘 마이너스 fx 이렇게 처리할 수 있잖아요. 절대값을, 그치? 그럼 이제 절대값을 벗겨놨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식 처리가 쉬워지죠. 다음 두 번째로요. 가능하면 그래프로 접근하셔도 되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1차니까 그냥 꺾인 선 그래프 뭐 이딴 식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치?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쟤같이 보니까 2차 함수잖아요. 근데 2차 함수인데 내가 그려내기가 힘들어. 왜? A 값을 몰라. 이건데 얘가 지금 전체 y는 fx라고 했을 때 야, 절대값 fx가 1이란 이야기고요. 얘는 그래프 그렸을 때 만약에 얘가 근이 2개였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위로 올라왔을 거고, 맞지? 만약에 얘가 접하고 있었다 그러면 절대값 씌워봐야 별로 다른 게 없지. 그다음에 얘가 붕 떠 있어도 얘가 절대값 씌워봐야 달라지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A 값에 따라서 내가 케이스를 3개나 나눠야 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진다고. 그냥 그래프 그리는 게 훨씬 더 힘들지. 그래서 그냥 철저하게 뭐로 접근할 거냐면 일단 한근이 마이너스 2구나 이걸로 접근할 거야. 오케이? 지운다 일단. 네. 그래서 범위를 나눈 것도 힘들어. A가 얼마인지 몰라가지고. 그러면은 얘가 지금 한근이 마이너스 2야 라고 했을 때 집어넣을게요. 어떻게 될 거냐면 4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 플러스 A 제곱이 1이네. 그럼 A에 대한 2차식 나오죠. 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2가 1이야. 그럼 이제 이때부터는 좀 편해지지. 왜? 얘가 그냥 절대값에 우리가 기호적으로 그냥 접근해보면 X가 뿔마 T잖아. 그지? 맞습니까?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그럼 요거는 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2가 뿔마 1이네 해서 접근할 수 있죠. 얘는 어떻게 했을 거냐면 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은 0이고 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은 0인데 이때 뭐라 그랬냐면 너한테 모든 실수 A 값의 곱을 구해달라며. 맞지? 그럼 잘 봐. 야, 얘 두근의 A1, A2라고 할게. 그 다음 얘 두근의 A3, A4라고 할게. 그 얘네 둘의 곱은 얼마? 1이지. 얘네 둘의 곱은 얼마? 3이지. 그 얘네 싹 다 곱했을 때 얼마? 3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맞습니까?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지울게 이거. 지워도 돼? 네. 그러면 이제 얘는 이제 그래프로 그리기 쉬워졌잖아. 왜? 보니까 얘가 판별식이 어때? 판별식? 0보다 크잖아. 근 두 개 있지. 이거 A에 대한 2차 함수와 그러니까 Y는 절대값 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2라는 이 2차 함수랑 Y는 1이라는 상수함수의 두 개의 교점의 A 좌표가 얘의 근이지. 그럼 얘 그릴게. 얘 꼭지점 좌표가 얼마냐면 2, 마이너스 2잖아요. 2, 마이너스 2고 얘가 아래로 볼록한데 근이 두 개 되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상황이지. 그러니까 여기 X축이고 A축이라고 해야겠다 이 경우에. A축이고. 맞지? 자, 근데 이랬을 때 얘가 전체 절대값 씌워져 있으니까 얘가 어떻게 해줘야 돼? 이렇게 들어 올려줘야 되지 이렇게. 맞아? 들어 올려줘야 되잖아. 그럼 이만큼이 얼마야? 2, 2지. Y는 1이라는 직선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Y는 1. 맞아? 그럼 근이 몇 개 있는 거야? 여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지. 그치? 그럼 이 경우에는 곱을 물어봤으니까 각각 다 구해봐야 되지만 만약에 내가 너한테 합을 물어봤어. 합. 이걸 만족하는 모든 A의 값의 합을 물어봤다고. 그럼 잘 봐. 얘는 대칭성 때문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거리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거리가 어때? 같아야 되지. 그럼 이거 두 개 평균 낸 게 얼마야? 2잖아. 그럼 두 개 합은 얼마? 4. 이렇게 또 합 얼마? 4지. 대칭성. 그럼 이 합은 다 얼마야? 이거 만족하는 A 값의 합은? 8 이렇게 나오겠지. 이런 식의 해석도 가능하셔야 되고. 아시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4번도 보겠습니다. 4번이요. 4번 보면요. 이걸 만족하는 모든 실근의 합을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너한테 가우스 낼 거면 항상 이 말 써있거든요. 이렇게. 단, 요 가우스 기호는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야 라고 준단 말이야. 그치? 그럼 가우스라는 게 사실 네가 머릿속에 도식화를 해보면요. 이미지화 해보면 이런 통나무가 있어요. 좀 길게 그리자. 이런 통나무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런 통나무가 있을 때 고막 이렇게 또 송송송 뚫어놔. 이렇게. 근데 여기가 1, 2, 3이야. 오케이? 근데 만약에 내가 1.5라는 1.5라는 값을 여기다 턱 떨고 그럼 얘가 이제 이렇게 기울어졌으니까 이거 점점 내려오겠지 이렇게. 그럼 어디로 들어가? 여기로 들어가지. 그럼 가우스 1.5가 얼마다? 1. 그 다음에 가우스 2.1은 여기 톡 찍었어. 그럼 어떻게 돼? 일로 내려가고 여기 들어가겠지. 가우스 2.1은 얼마? 2.
가우스 2는 얼마? 그냥 툭 들어갔을 거야 그냥 2지. 근데 이거는 이제 양수일 땐 니네가 별로 안 헷갈려 하는데 음수일 때 보시면 얘가 이렇게 있다고? 그럼 마이너스 2.5래? 그럼 어디 있어? 여기 있지. 마이너스 2.5 툭 달고서 어디로 들어가? 일로 들어가지. 마이너스 3이죠. 음수일 때 조심하셔야 돼. 알겠지? 양수일 때는 그냥 2.1이라 그러면 이거 소수분 없애면 되잖아. 이거 아니에요 쌤? 이거잖아 그치? 근데 마이너스 2.5라고 했을 때 소수분 없으면 되는 거잖아요. 돼 안 돼? 안 되지. 음수 헷갈리지 마 이거. 어쨌든 이렇지. 가우스의 의미가. 그 다음에 내가 가우스 의미뿐만이 아니라 뭐도 얘기했었냐면 가우스 그래프도 얘기했었지. y는 가우스 x라 그러면 얘는 x가 0이랑 1 사이에 있을 땐 0이고 1이랑 2 사이에 있을 때는 1이고 2랑 3 사이에 있을 때는 2고 이런 식으로 그려져나가잖아. 기억나지? 근데 가우스 그래프를 내는 문제는 사실 수능에선 불가능하고 내신에서 나왔을 땐 킬러야. 예전 문제를 그냥 가지고 온 걸 거야. 그래서 가우스 그래프는 선행 과정에서는 그런 게 있구나 정도만 받아들이시면 되고 네가 실제로 가우스가 딱 나왔을 때 얘를 그래프로 그린다 힘들어. 그런 문제는 그리고 네가 일단 내신에 딱 나왔을 때 버린 게 맞아. 지금 당장은. 알겠어요? 자 그럼 봐봐. 얘가 그럼 쌤 그럼 가우스가 포함되는데 그럼 얘는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그럼 얘는 첫 번째 절대값이나 두 번째 가우스 포함되어 있을 때는 항상 이 안에 있는 경계값들 기준으로 얘를 벗겨내는 거에 너가 초점을 맞추시면 되는데 자 무슨 말이냐면 이 가우스 x라는 건 어쨌든 결과로 뭐를 뱉어내냐면 정수를 뱉어내지. 왜? 가우스 x는 x를 넘지 않는 뭐야? 최대? 정수야. 정수를 뱉어내지. 단 뭐에 따라서 달라져? 이 안에 있는 x의 범위에 따라서 달라지지. 그럼 그 범위를 내가 나눠볼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로 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아. 그럼 가우스 x가 얼마야? 가우스 x가 얼마야 이거? 0이잖아. 그럼 저 식이 어떻게 된 거냐면 x가 2범위에선 저 식이 x제곱 마이너스 4는 0 이거지. 저 식이. 그럼 x는 그때 얼마야? 뿔마 2잖아. 맞지? 근데 2범위에 있어? 없지. 이거면 안 되는 거네. 맞아? 자, 두 번째로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아. 그럼 이때 가우스 x가 얼마야? 1이지. 그럼 쟤는 저 식이 어떻게 된 거냐면 x제곱 마이너스 5는 0이잖아. 그치? 그럼 x는 뭐야? 뿔마 루트 5잖아. 근데 2범위에 있어? 없지. 루트 5면 2보다 크잖아. 맞아? 자, 세 번째로 2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아. 그럼 x제곱 마이너스 6은 0이잖아. 그럼 x는 이때 뭐야? 뿔마 루트 6이지. 그럼 2범위에 있는 거 하나 보이네. 뭐? 루트 6. 맞아? 그 다음에 마지막 3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 작아. 그럼 x제곱 마이너스 7은 0이고 이때 x는 뭐야? 뿔마 루트 7이지. 근데 2범위에 있어? 없지. 루트 7이면 3보다 작잖아. 없죠? 그 있는 거 뭐밖에 없어? 루트 6밖에 없네. 맞아? 모든 실근의 합이라고 물어봤으니까 뭐겠어요? 루트 6이겠죠. 답 얼마? 5번 이렇게 나오겠네요.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다음 페이지 가서 5번, 6번 해보겠습니다. 5번 그 했던 거라서 해봐요. 자, 얘가 m의 값에 관계없이 중근 가진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2차 방정식에서요. 이렇게 1창의 개수가 짝수일 때, 1창의 개수가 짝수일 때 우리가 얘의 판별식 한번 살펴볼게요. 얘 판별식이 어떻게 되냐면 4b'의 제곱 마이너스 4ac잖아요. 그치? 맞습니까? 난 판별식 얘가 궁금한데 사실 이 판별식을 딱 봤을 때요. 중요한 거는 판별식에 뭐가 중요하냐면 부호가 중요하죠. 얘가 양수면은 실근 2개. 맞지? 그 다음에 0이면 중근, 0보다 작으면 허근 2개 이거잖아. 얘 부호가 중요한데 얘 부호가 사실 4는 별로 결정을 못하고 얘가 결정해 주잖아. 얘. 맞아요? 얘가 결정해 주잖아. 그래서 얘를 내가 판별식 D라고 하는데 짝수 판별식일 때는 우리가 뭐 어떻게 써주냐면 그냥 얘 부호만 궁금하니까 4분의 D가 짝수 판별식이다 이렇게 쓴다고. B' 제곱 마이너스 AC가 얘 짝수의 판별식이다 이거지. 1차행 개수가 짝수일 때. 맞아? 그럼 이거는 보통 언제 이용하느냐? 1차행 개수가 짝수일 때 판별식이 좀 복잡해 보여? 그러면 좀 더 훨씬 더 간단하게 볼 수 있단 말이야. 부호만 궁금했던 거니까. 얘 같은 경우에 지금 중근수 찾아달래.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딱 절반의 제곱에 마이너스 AC 해준 게 얘 짝수 판별식이지. 그치? 그냥 4분의 D는
m 플러스 a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m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2b인데 이게 0이어야 되잖아, 그지? 맞아요? 내가 m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해야 되니까 이거지. 그럼 얘가 아이씨 바꿔야겠다. 다 썼네. 어쨌든 이렇게 되지. 맞아요? a는 얼마? 1. b는 얼마? 2분의 1이죠. 그래서 두 개 더해주면 얼마? 2분의 3 이렇게 되죠. 설마 지금 짝수 판별식 이것도 모르겠으면 큰일 납니다, 이거. 알겠죠? 필수 6번 보겠습니다. 자, 봐봐요. 얘가 좀 요게 성립한답니다. 그리고 A랑 B가 0이 아닌 실수래요. 그치? 자, 이랬을 때 너한테 주는 거는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라는 이런 정보를 주고 싶었던 거지. 그치? 제가지고요. 이거 지금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예외적인 상황이잖아요. 그죠? 아, 그러면은 A는 음수고 B는 양수네. 이렇게 체크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뭐 항상 실근이야? 항상 실근이 존재해야 되죠. 얘는 A제곱 마이너스 4B인데 얘는 양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음수니까 얘는 절대값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맞습니까? 자, 얘 같은 경우에는 B제곱 마이너스 4A인데 얘가 양수고 얘 양수죠. 항상 양수죠, 그러면. 맞습니까? 그 다음 얘는요. 1 마이너스 4AB인데 AB가 음수니까 얘가 항상 양수죠. 항상 양수네. 그치? 그 다음에 얘는요. A제곱 마이너스 4B제곱인데 얘는 양수고 얘는 양수인데 얘도 A랑 B의 절대값에 따라서 달라지겠네. 맞아요? 덧셈에서 그러니까 양수에서 양수 뺐을 때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걔네들의 절대값에 따라서 달라질 거 아니야. 그냥 안 되죠. 맞습니까? 그럼 항상 되는 게 니은, 디귿 요거겠지, 그치? 네, 간단한 문제고요. 다음 페이지요. 7번, 8번 하겠습니다. 해보세요. 자, 7번도 볼게요. px랑 qx 보니까요. 얘네 판별식이 좀 특이합니다. 얘 판별식이 a-1의 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고요. 얘 판별식은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의 제곱입니다. 얘를 계산하고 있지 말고요. 이 두 개가 뭐만 다릅니까? 부호만 다르네요. 맞지? 부호만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양수였다고 하면 얘는 뭡니까? 음수죠. 얘가 0이었다고 하면 얘는 뭡니까? 0. 얘가 음수였다고 하면 얘는 양수 이렇게 되지. 부호가 다르니까. 결국에 얘 판별식의 부호가 이러니까 얘가 만약에 실근 2개 가지면 얘는 허근 2개. 중근 가능. 허근 2개 가지면 얘는 실근 2개. 이래야 되지. 기니디 중에서 기억 봐봐. 기억 왜 안 돼? 둘 다 실근 2개 가지는 거 불가능하잖아. 얘 말뜻에는 둘 다 실근 2개 가지는 그런 말뜻이 포함되어 있지. 기억 틀렸죠? 니은 중근 가능 불가능? 가능하지. 디귿 볼게요. 허근 가능? 불가능하지. 마이너스가 안 되잖아. 두 개 지금 부호가 다른데. 맞아? 디귿 틀렸고 니은만 되겠죠? 그 다음에 8번 보겠습니다. 내가 쉬운다? 자, 봐봐요. 다항식이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된대요. 2차 다항식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된답니다. 다항식이요. 그런데 이거는 방정식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px는 0이라는 이런 방정식이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냐면 x 플러스 k 제곱은 0 이거랑 마찬가지죠. 그치? 그럼 얘가 이렇게 간다는 이야기는 이 2차 방정식이 뭐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야? 중근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맞아? 다항식이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다항식이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된다는 이야기는 중근 가진다는 이야기랑 똑같고 판별식이 0이구나. 이게 네 머릿속에 딱딱딱 들어박혀 있어야 되죠. 그치? 맞습니까? 자,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 지운다 이거? 지워도 되지? 네. 얘 같은 경우에 지금 얘가 판별식이 0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판별식 그냥 쓸게요. 그냥 계산하기가 조금 그렇긴 한데 요거잖아요. 그죠? 마이너스가 없앴습니다.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8a제곱 플러스 12a 마이너스 4는 0이어야 되네요. 그죠? 그럼 안에 거 정리해주면 9a제곱 마이너스 18a 플러스 9 마이너스 8a제곱 플러스 12a 마이너스 4는 0이네요. 얘는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5는 0이니까 a가 뭐 또는 뭐 나옵니까? 1 또는 5 나오잖아요. 그죠?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a가 1보다 크답니다. 그럼 뭐라고 해줘야 돼요? 5겠네요. 그럼 한근이 5였던 거잖아. 그치? 그런데 너한테 해달라는 게 그러면 k가 뭐냐 이거지 지금. 5 대입했을 때 얘가 x제곱 마이너스 얼마야? 12x 플러스 36이었겠지. 이렇게 되겠지. 그치? 맞아요? 그럼 k는 얼마?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치? A는 5고 K는 마이너스 6이니까 A 빼기 K는 얼마겠습니까? 11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오케이? 네. 다음 페이지요. 9번, 딱 뭐야. 저거지. 저거나. A분의 루트 D. 그거 물어보는 거 아니야. 그치? 자, 볼게요. 10번 보시면요. 결국에 이제 근각에서 관계 1을 이용을 해주시면, 근각 계수와 관계 1을 이용을 하면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의 합과 곱을 알 수 있습니다. 맞지? 그런데 이런 게 주어지는 게 너한테 꽤 익숙한 패턴이거든요. 왜? 다항식의 곱셈에서 곱셈 공식 변형식 이용해서 예를 들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이런 식의 니네가 흐름을 쭉 끄집어 왔던 거 기억하죠? 맞지?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가 7이야. 그 다음 알파 베타가 1인 거 보이죠? 근각계수의 관계 이용하시면요. 누구야? 네. 이씨 가만히 있어. 이거잖아요. 그치? 자, 근데 내가 지금 궁금한 게 얘인데 내가 이 값을 K라고 할게요. 오케이? 맞죠? 네. 자,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은 얘를 제곱했을 때 그러니까 루트 알파 플러스 루트 베타의 제곱에다가 새로 생기는 찌꺼기들 요걸 없애버리면 뭐만 남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만 남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맞죠? 네. 내가 얘를 K라고 할게요. K라고 한 상황이고요. 얘는 루트 알파 베타니까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죠, 이거. 알파 베타가 1이었으니까 루트 알파 베타는 1이잖아요. 마이너스 2죠. 근데 주의해야 될 거. 일단. 알파 베타 1이죠, 그치? 봐봐. 이랬을 때 얘가 넘어와.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가 7이고요. 얘는 플러스 2네요. 그럼 얘가 K제곱이 9였다는 이야기잖아, 그치? 그럼 K는 얼마야? 뿔마 3인데 여기서 이제 애들 헷갈려 하는 게 쌤은 3이에요, 마이너스 3이에요? 이게 헷갈리거든. 맞지? 3이에요, 마이너스 3이에요? 이게 헷갈리잖아. 근데 봐봐. 야, 루트 알파 플러스 루트 베타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판단해야 되는 상황이지, 너.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판단해야 되는 상황이야. 알파랑 베타는 실수인 게 보여. 왜? 얘 판별식 이거거든. 그럼 둘 다 실수지. 얘도 실수, 얘도 실수지. 얘는 양의 제곱근, 얘도 양의 제곱근이니까 얘는 뭐야? 양수 아니야? 둘 다 플러스가 양수니까 얘는 뭐겠어? 양수지. 양의 제곱근이잖아. 따라서 K는 얼마였다는 이야기야? 3이었다는 이야기지. 맞아요? 오케이? 네. 다음 페이지요. 2-2에 1번, 2번 할 건데 1번도 봤던 거라서요. 빠르게 하고 넘기시고요. 2번이 조금 계산이 복잡한데 해보세요. 자, 보겠습니다. 계속 이제 니네한테 2차 방정식을 풀다 보면요. 다항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이런 패턴의 문제들이 많이 보이는데 일단 얘가 알파가 한 근이라고 했으니까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1은 0이잖아요. 그치? 얘가 0이라는 걸 알았어 내가. 맞지? 근데 약간 터무니없이 막 복잡한 이런 다항식 보이잖아? 이거? 그치? 얘 값을 물어보는 거 아니야 너한테. 그러면은 결국에 얘는 내가 어떻게 접근할 수 있냐면 px가 0이라는 걸 알았어. 오케이? 그럼 ax라는 엄청 복잡한 다항식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px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 형태로 표현할 수 있지. 맞아? 그런데 이 px가 0이기 때문에 얘가 뭐야? 0이잖아 그냥. 그럼 이런 엄청나게 복잡한 다항식은 결국에 px로 나눴을 때 뭐랑 똑같다? 나머지랑 똑같구나. 이 마인드가 계속 써먹히잖아 너 지금. 얘도 사실은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뭐냐면 얘가 되게 간단하니까 이거는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1은 0이잖아. 맞지? 그럼 얘는요.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야? 2알파지 2알파. 몫이 1이고 나머지가 2알파잖아. 그래서 얘는 2알파고 얘는 뭐였던 거야? 2베타네 해서 그냥 뭐 하면 돼? 이거 두 개 열림만 하면 돼. 열립이래. 계산만 해주면 되지. 그래서 이거 계산을 그냥 넘길게. 2분의 7이야 이건. 얘도 똑같은 마인드거든. 얘도 지금 얘가 0인 거 알았어. 그럼 얘는 뭐 해봐야겠어? 나눠봐야지. 그래서 얘가 지금 알파 4승 어쩌고 해갖고 나눠볼게. 그 나눈 거 네가 해. 이거 나누는 거 귀찮아가지고. 얼마야 그건 나누면? 5알파 플러스 3 이렇게 나온대. 나머지가. 얘가 5알파 플러스 3이고 얘도 나머지가 5베타 플러스 3 이랬을 거 아니야. 그 이제 이것만 이제 계산해주면 되지. 루트 5알파 플러스 뭐 4라고? 3? 4야? 고마워. 4래. 이렇게 나온다고, 그렇지? 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루트 5베타 플러스 4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맞지? 이거 계산해주면 되잖아. 이거 계산한 것도 좀 역겹긴 해. 근데 어쩔 수 없어. 아까보다 훨씬 간단해졌잖아. 너 이거 제곱할래? 그렇지. 이건 할 수 있잖아, 이 정도는. 왜? 이거는 각각 제곱해서 꺼낼 수 있는데 이거 안에 있는 거 이거 어떻게 계산할 거야, 이거. 맞지? 근데 얘는 어때? 할만해. 5알파 플러스 4. 다음 플러스 5베타 플러스 4. 일단 다 꺼냈어, 그치?
그 다음에 두 개 곱한 게 마이너스 2고 얘가 이 안에 이제 계산해 보면 루트 25 알파 베타 플러스 20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6 요거 보여?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얘가 5로 묶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 그 다음에 플러스 8 마이너스 2 해가지고 이게 계산해 줘야 되잖아. 그지? 계산할게. 알파 플러스 베타가 여기서 얼마냐면 3이고 알파 베타가 1인 거 알잖아. 그치? 맞습니까? 그럼 집어넣어. 얼마야? 15 8 마이너스 2 하고 요 안에 있는 게 25 플러스 60 플러스 16 뭐 계산 이상하다. 25 맞지? 20 80 얼마야 이거? 85에 101 에? 아이씨 잘못 떴네.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이죠. 그치? 다시 미안. 그러니까 여기가 20 마이너스 25 플러스 60 플러스 16이네. 그럼 마이너스 25에 76 51 이거지. 그치? 그게 얼마입니까? 23 마이너스 2루트 51 요거죠. 맞아요? 1번이네 1번. 됐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못할 것 같은 복잡한 다항식도 뭐야? 네가 이마인드 이용하시면 훨씬 더 편하게 구해낼 수 있다고요. 오케이? 네. 다음 페이지요. 3번은 했던 거라서 근해 분류 맨 마지막 문제였죠. 그치? 절대값이 같다는 이야기는 대칭축이 0이라는 이야기고요. 그 사이에 0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니까 경계값 두 개 봐주시면 되죠.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넘기겠습니다. 이거. 필수 문제 4번 할 건데 별표요. 일단 해보세요. 자, 봐봐요. 절대값 a의 제곱은요. 뭐랑 똑같냐면 a 제곱이랑 똑같습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요? 양수등수는 성립하는 거 보이죠? 0일 때도 성립하는 거 보이고요. 맞아요? 네. 그 다음에요. a랑 b로 가죠. 이거인 것도 이해될까? 이런 거 성립하는 거 볼 때 플러스 0, 마이너스 3개 다 생각해 보면 되죠. 대표적으로. 다 성립하는 거 보이지? 이거는 제한적인 경우에만 성립하는데 이건 언제 성립할까요? A랑 B의 부호가 같을 때. 회의할 때 얘가 성립한다고요. 이 세 가지가 꽤 많이 쓰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이런 애인데 얘가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가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5라는 거 알겠고 알파 베타가 A라는 거 알겠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내가 얘를 제곱을 해볼게. 얘가 7이니까. 그래서 49는 절대값 알파의 제곱인데 알파 제곱과 똑같죠? 적어주고 할게. 자, 절대값 알파의 제곱 플러스 2 절대값 알파 절대값 베타 플러스 절대값 베타의 제곱 이거잖아요 지금. 맞아요? 네. 그럼 얘가 알파의 제곱과 똑같고요. 베타의 제곱과 똑같고 얘는 2 절대값 알파 베타랑 똑같죠. 이런 상태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했을 거냐면 알파 플러스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라고 그러니까 이거의 제곱에다가 두 개에서 뺀 거 이거잖아 지금. 그치? 앞에 게. 그 얘는요. 플러스 2 절대값 a인데 자 여기서 이제 주의.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모르지. 이런 상황이잖아. 그래서 얘가 지금 49라는 이런 등식을 얻어냈어. 자 이렇게 이렇게 얻어냈습니다. 맞죠? 첫 번째로 A가 양수일 때는요. A가 양수일 때는 얘가 그대로 튀어나오고 25가 49라는 이상한 식이 나와버리지. 그럼 얘 맞아? 아니 성립하겠어 안 하겠어? 없지. 맞지? 그러면은 A가 뭐였다?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구나 이거지. 그러면 작거나 같으면 얘가 어떻게 나왔을 거냐면 이 등식이 49는 25 마이너스 4A잖아. 그치? 그럼 A는 얼마였다? 마이너스 6이었다 라고 해석이 되는 거지. 그치? 자, A는 마이너스 6이구나 이거죠 지금.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 절대값의 성질 해가지고요. 교과서에는 별로 교과서에는 안 나왔을 겁니다. 근데 자주 쓰이니까 기억해놔야 됩니다. 알겠죠? 증명할 때도 많이 쓰이게 되고 절대값 다룰 때 특히나 이 파트에서 많이 쓰이게 됩니다. 알겠죠? 다음 페이지 5번, 6번 해보겠습니다. 필수 문제 5번, 6번 이거 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자 5번도 보겠습니다. 얘가 지금 좀 식이 역겨워요. 맞지? 일단은
근각의 소형계 이용해가지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절대값 A 플러스 2라는 것까지 알겠고, 그 다음 알파 베타가 3A라는 것까지도 알겠습니다. 나한테 등식 하나 줘놓고요. 이거 줘놓고 A값 구해봤자 C가 이거잖아, 지금. 맞지? 그럼 내가 이 왼쪽에 있는 이 식을 뭐로 표현해야겠다? A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야겠다. 이 생각인 게 보이지? 얘네로 표현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잖아, 왼쪽에 있는 애를. 그래서 얘를 지금 보니까 알파랑 베타를 각각 구해갖고 집어넣어서는 답이 없고, 얘네로 내가 좀 표현을 해줘야겠어. 그래서 얘가 앞에 거 두 개는 알파 베타로 묶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나오고요.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그다음 마이너스로 묶었을 때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는 3 이렇게 튀어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나마 조금 이제 간단하게 표현해보면 이거 두 개로 묶어보면요.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가 3이다. 라는 거고,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가 절대값 A 플러스 1이니까, 2니까, 이거 이렇게 나왔을 거고요. 3A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왔을 거고, 플러스 절대값 A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6A는 3 이렇게 튀어나왔겠네요. 그런데 이제 지금 절대값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이 절대값이 중요해지잖아요. 그렇지? 쟤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중요해질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요. A가 양수일 때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A가 양수일 때. 그럼 저 식이 어떻게 표현되는 거냐면 A 플러스 2, 3A 마이너스 1, 플러스 A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6A가 3이라고 표현이 되네요. 정리 좀 할게요. 3A 제곱 이거고, 얘는 어지러워. 이거지? 맞습니까? 4A A고요. 1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죠? 이걸 만족하는 A값은 뭐밖에 없습니까? 4분의 1 또는 마이너스 1인데 양수해야 되니까 이거밖에 없네요. 4분의 1. 맞아? 이거 하나 있는 거지 일단. 지워도 돼? 네. 이제 양수인 거 봤으니까 뭐 봐야 돼? 음수인 거 보셔야겠죠? 4분의 1 하나 찾았어요. A가 양수일 때는 4분의 1 하나 찾았다고요. 자, 두 번째로요. A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쟤는 마이너스 A 플러스 2, 3A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A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6A는 3인데 이걸 네가 짜르륵 정리를 하면 2A 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1은 0 나와. 그래서 2A, A고요. 1, 1이어서 A가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1이지. 요거 이제 음수니까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네요. 이렇게 세 개가 다 되는 거네요. 맞죠? 그래서 얘네들이 합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2분의 3, 그럼 얘는 마이너스 4분의 5 이렇게 되겠네요. 다 더해주면. 답이 1번이죠. 됐나요? 자, 보겠습니다. 문제 상황 보니까요. 얘가 지금 원에 내접하고 있는 직각삼각형 줬고요. 그 다음에 지름이 10이라고 줬습니다. 맞죠? 지름이 10이라고 줬고요. 그 다음 직각삼각형 안에 수선 내려놨으니까 당연히 닮음이구나. 직각삼각형의 닮음을 활용해야겠구나. 이 생각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인 거. 이런 거 바로 보여야죠. 딱 기계적으로 딱딱딱 보이셔야 됩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알파, 베타가 얼마인 거냐면 얘가 지금 얼마라고 줬냐? pH가 4라고 줬네요. 여기가 4고요. 이만큼이 10이고. 이런 상태잖아요. 그치? 아, 그러면은 4의 제곱이 알파, 베타니까 알파, 베타는 16이구나 준 거고요. 그치?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야? 10이죠. 이거 두 개 더한 게 10이라면서요. 이런 상태인 거지 지금. 그죠? 야, 그러면 나한테 지금 알파 제곱이랑 베타 제곱을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작성해 달라 그랬으니까 내가 궁금한 건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랑 플러스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얘가 궁금한 거지 지금. 맞지? 얘는 얼마냐면 256인 거 바로 보이고요. 얘는 100에서 31을 빼니까 68이네요. 그쵸? 네, 그래서 A는 얼마냐면 A는 마이너스 68이고요. 그 다음 B는 얼마냐면 256이네요. 이런 상태인데 너한테 구해달라는 게 2A 더하기 B죠. 2A 더하기 B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136 플러스 256이니까 120 이렇게 나오는 거 바로 보이죠. 그치? 근데 봐봐. 야, 이런 것도 좀 가능해야 돼. 내가 알파, 베타를 각각 구할 수도 있죠. 얘가 16이야. 이거 두 개 동시에 성립하는 거니까 합과 곱이 주어졌을 때 합이 16이고 합이 10이고 곱이 16인 두 수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가지는 2차 방정식이지 얘가. 맞아요? 얘가 2랑 8이잖아. 그럼 알파랑 베타가 2랑 8인 거지 각각. 집어넣고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바로 구한 거지.
그렇게도 가능하죠. 네.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7번, 8번 할 건데 자, 7번 보겠습니다. 뭐가 많아. 그래서 보니까 일단 1 플러스 알파가 마이너스 A고요. 그 다음에 알파가 B인 거 보이고 밑에 거는요. 3 플러스 베타가 A 플러스 3인 거 보이고요. 그 다음에 3 베타가 마이너스 B인 거 보입니다. 그럼 알파랑 베타에 대한 관계식을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네? 그렇죠? 여기서 지금 뭐라 그랬냐면 3 이렇게 없애고요. 그럼 A가 베타인데 얘가 베타네요. 그치? 이렇게 된 거 보이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1이구나. 이거 하나 찾았죠? 자, 여기서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B잖아요. 그럼 얘는 3 베타가 마이너스 알파인 거잖아. 그치? 알파 플러스 3 베타가 얼마였던 거야? 0이었던 거지.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1이고 알파 플러스 3 베타는 뭐다? 0이네. 그 알파 베타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알파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베타는 2분의 1 튀어나온다고요? 그래서 봐봐. 얘가 마이너스 2분의 3, 얘가 2분의 1이니까 뭐 이제 내가 근을 각각 알고 있으니까 네가 근각계수한 게 써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역으로 그냥 내가 작성해버려도 되죠. 근을 각각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그지? 얘는 4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 그 다음 마이너스 4분의 3이니까 4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이었던 거네요. p는 4고요. q는 마이너스 3인데 구해달라는 게 p 마이너스 q니까 얼마? 7 이렇게 나오죠. 자 봐봐. 미지수가 막 여러 개 나와요. 그럼 뭐 해야 돼? 연립해 나가면서 자꾸 미지수 없애나갈 생각부터 하셔야 됩니다. 맞죠? 나한테 궁금한 건 알파 베타가 궁금했으니까 알파랑 베타를 남기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맞지? 되게 간단한 사고방식인데 그런 게 막상 닥쳤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접근하면 어렵다고. 꼬인다고 한번 잘못 꼬이면. 알겠어요? 네. 8번 하세요. 되게 쉬워요. fx는 0이 이랬을 때 얘가 2차식이래요. 그럼 너 이런 거 딱 보자마자 이거? 얘가 성립한다고? 그럼 fx는 x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네. 이런 해석이 가능하죠. 여기 x 대신에 알파 대입했더니 이 등호가 성립했다는 이야기잖아. x 대신에 베타 대입했더니 등호가 성립했다는 이야기지. 얘 두 근이 알파랑 베타네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 그러면은 fx-x는 0이라는 이 2차 방정식이 얘 2차지. 2차 1차니까. 근이 뭐랑 뭐다? 알파랑 베타니까 최고차 한계수 뭔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렇게 내가 역으로 작성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 맞아? 그 다음 만약에 문제에서 야 근데 f1이 얼마던데? 뭐 이런 거 하나 줬어. 그럼 집어넣어가지고 A값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맞아? 이런 식의 접근이 가능한데 얘는 문제가 뭐냐면 여기 안에가 변하는 건 알겠는데 여기 밖에 변하는 게 베타야. 알파랑 같이 변하는 게 아니야. 맞지? 이상하단 말이야. 그럴 때는 알파랑 베타가 얘 근이라고 했으니까 혹시 관계식이 있나고 찾아보셨어야겠지. 관계식 딱 보이잖아. 알파 베타가 얼마인 거야? 1이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지. 그럼 네 맘에 드는 거 집어넣으면 되잖아. 베타가 알파분의 1일 수도 있고. 맞지? 아니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니까 난 이걸로 넣을게. 유리시키는 거 싫어가지고. 문제는 어떻게 될 거냐면 f 알파는 1 마이너스 알파고 f 베타는 1 마이너스 베타인 거잖아. 여기까지 보일까? 맞아? 그럼 얘는 이걸 딱 보자마자 fx가 2차식이라 그랬는데 fx는 1 마이너스 x라는 이 방정식의 두 근이 뭐랑 뭐였다? 알파랑 베타구나 이거지 지금. 그럼 내가 이 방정식 한쪽으로 넘겨갖고 우리가 익숙한 방정식으로 정리해주면 fx 마이너스 1 플러스 x라는 이 2차 방정식이 최고차 한계수 뭔지 모르겠지만 근이 알파랑 베타였다. 이거지 지금. 맞아? 근데 봐봐. 근을 알파랑 베타로 가지면서 최고차 한계수가 1인 방정식이 보여. 그게 누구야? 얘지. 그럼 얘가 a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었던 거잖아 이렇게. 그리고 fx 마이너스 1 플러스 x인데 나 이제 최고차 한계수만 결정하면 되겠어. 근데 f1이 얼마라고 줬어? 1이라고 줬지. 함수값 하나 줬잖아. 그럼 대입해 f1. 1 대입하면 어떻게 해야 돼? 1 마이너스 1 플러스 1은 a 이거지 그치? a는 얼마? 1이잖아. 그러니까 이거였던 거네. 따라서 fx 정리해주면 어떻게 될 거냐면 fx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나와서 얘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이렇게 나온 거네 fx가. 맞습니까? 그래서 fx가 얼마인 거야? 제가 몇 번이야? 2번이죠 2번. 알겠어요? 그래서 방정식을 작성하는 문제 중에서 이런 패턴의 문제들이 정말 많이 무조건 하나 나와. 하나 나올 거야 이거. 알겠죠? 물론 스텝 1, 2에도 문제 많이 나왔으니까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필수 10번 볼게요. 간단해요. 가조건 나 바로 해석했는데 이렇게 써도 될까? 나머지 정리 이용해서 F-1은 8이라는 거? 네. 맞지? 그럼 얘가 1 마이너스 m 플러스 n은 뭐야? 8이지? 맞지? 그럼 나는 지금 m과 n에 대한 관계식 하나 얻었어. 그치? 나한테 구해달라는 게 뭐냐면 m 플러스 n 값 구해달라며. 야 그럼 봐봐, 나 지금 문자 2개인데 식 하나 얻었네? 뭐 식 하나만 이제 더 얻으면 되지. 근데 얘가 m과 n이 실수라면 그럼 얘도 실수고 얘도 실수고 얘도 실수야. 그치? 그런데 이놈의 한 근이 복소수 형태네? 개수는 실수야. 나머지 한 근은 자동으로 켤레근 이거잖아. 맞아? 그럼 두 근의 합은 얼마야? 2a고 그게 뭐야? 마이너스 m이지. 맞아요?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얼마야? a제곱 플러스 4잖아. 맞지? a제곱 플러스 4가 얼마야? n이잖아.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잘 봐. 얘가 m과 n이야. 그럼 여기서 m-n이 얼마냐면 아니다. 마이너스 n 플러스 n이 얼마냐면 7이잖아요. 그죠? 집어넣을게. 마이너스 m 대신에 2a. 그 다음 n 대신에 a제곱 플러스 4는 7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그럼 a 값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a가 얼마 나오냐면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3은 0. a는 마이너스 3 아니면 1이네요. 그치? 근데 문제에서 양수 a라며. 양수 a니까 a가 1이었던 거지. 얘는 얼마? 5. 얘는 얼마?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n은 5였고 m은 마이너스 2였네. 그래서 마이너스 2 더하기 5니까 얼마입니까? 3 이렇게 나오겠죠. 잠깐 쉬었다가 뒤에 C단계 하겠습니다. 7번 보니까요. 지금 ABC가 유리수래요. 그래서 얘가 유리수고요. 얘가 유리수인데 얘가 유리수일 리가 있긴 하죠. B가 0일 때만. 맞지? B가 0일 때만 가능합니다. 자, 근데 그런 상황에서 너한테 뭐라 그랬냐면 알파가 3 플러스 루트 5래요. 그러니까 얘 한 근이 이거래. 그럼 만약에 얘도 유리수고 얘도 유리수고 얘도 유리수였으면 되게 땡큐한 상황이었지. 왜? 나머지 한 근이 뭐였을 거야? 켤레근이거든. 얼마? 3? 마이너스 루트 5였던 거지. 맞죠? 우리 2차 방정식에서 켤레근이 이 개수가 싹 다 유리수일 때 한 근이 이렇게 생기면 나머지 한 거는 뭐야? 자동으로? 이거인 거고. 두 번째, 개수가 싹 다 실수야. 그럼 한 근이 P 플러스 QI면 나머지 한 근은 자동으로 켤레근 P 마이너스 QI 이거 아니야. 맞아? 저기 지금 유리수인데 지금 뭐야? 루트 5B가 지금 유리수라는 보장이 없잖아. 맞지? 그러면은 얘는 결국에 어떻게 접근해야 될 거냐면 지운다 일단. 이거 지워도 되지? 그냥 얘가 켤레근의 성질 쓸 수가 없구나 이거지 지금. 그럼 그냥 결국에 그러니까 X 대신에 이 알파 값을 집어넣었을 때 얘가 뭐를 만족을 해야 된다? 0을 만족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밖에 없어. 맞지? 이거밖에 모르겠다고. 그럼 결국에 계산을 좀 할 수밖에 없지. 이거는 집어넣을게요. A 곱하기 3 플러스 루트 5의 제곱 플러스 루트 5b 다음 3 플러스 루트 5 플러스 c는 0이잖아. 그치? 맞습니까? 정리 좀 할게. 얘가 어떻게 되냐면 9, 14 14a 플러스 6 루트 5a 플러스 3b 루트 5 플러스 5b 플러스 c는 0이고 그럼 무리수 부분과 유리수 부분 정리 좀 할게요. 14a 플러스 5b 플러스 c 플러스 6a 플러스 3b 루트 5는 0이네. 아이고 복잡스럽다. 이거잖아. 그치? 맞습니까? 자 그럼 얘가 0이야? 그러면 어디가 0이어야 돼? 얘도 0이어야 되고 얘도 0이어야 되지. 얘가 0이어야 되니까 B는 뭐냐면 B는 마이너스 2A고 A는 A인 것까지는 일단 알겠고 그치? B가 마이너스 2A야. 그럼 여기 대입해 볼게. 그럼 4A 플러스 C가 또 0이어야 되지. C는 뭐야? 마이너스 4A였던 거지 이렇게. 맞습니까? 그럼 쟤가 지금 어떤 식이었던 거냐면 이거잖아. A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 루트 5 AX 마이너스 4A는 0 이었던 거죠. 저 2차 방정식이. 근데 A가 0일 수는 없잖아. 얘가 2차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그치? 그럼 A로 나눠버릴게. 어떻게 될 거냐면 X제곱 마이너스 2 루트 5X 마이너스 4는 0이었던 거네. 맞아요? 그치? 그러면은 나머지 한 근은 뭐여야 되냐면 합해갖고 2 루트 5여야 되잖아. 그치? 얘는 베타는 루트 5 마이너스 3 이래야겠네. 그치? 맞습니까? 루트 5 마이너스 3이었던 거지. 그래서 너한테 구해달라는 게 알파 더하기 베타분의 1이니까 3 플러스 루트 5에다가
베타분의 1이니까 루트 5 마이너스 3분의 1 요거 계산해달라는 이야기네. 그럼 계산해주면 1번 나오면 돼. 1번. 계산할까? 하자. 마이너스 4분의 루트 5 플러스 3이잖아요. 그쵸? 얘는 4분의 12, 9 4분의 3 루트 5 이거죠. 그래서 1번이죠. 1번. 맞습니까? 네, 단순히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혈내근이네 이러면 안 돼요. 네 멋대로. 저 루트 5 껴있어가지고. 아시겠죠? 네. 다음에 필수 문제 2번 볼게요. 얘는 좀 쉽죠? 얘 한근이 이거래요. Z. 그럼 얘는 이거 곱했을 때 그냥 x3승 더하기 1은 0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아 이거 z3승이 뭐다? 마이너스 1이네 이거잖아 지금. 그죠? 그 다음에 z6승이 1이네. 여기까지 와. 너 이렇게 다 왔잖아. 아 이거 주기가 6이겠다. 여기까지 왔지. 자 그런데 너한테 이게 양의 실수가 되게끔 해달래. 근데 얘가 z 곱하기 1 마이너스 z의 제곱의 전체 n승이잖아. 지수법칙 쓴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이건? 맞아요? 그러면 얘는 z 곱하기 z제곱 마이너스 2z 플러스 1의 전체 n승인데 여기서 얘 한근이 z라고 했으니까 z제곱 마이너스 z 플러스 1은 0이란 말이야. 얘가 뭐랑 똑같냐면 마이너스 z랑 똑같지. 맞아요? 얘가요 지금 의미하는 바가 마이너스 1의 n승 그 다음 z의 2n승이잖아요. 그쵸? 얘가 이게 아니죠. 아이씨 멍청이 이렇게 되잖아요. 얘가 이게 아니잖아. 얘는 의미하는 바가 마이너스 1 곱하기 z의 전체 n승이니까 마이너스 1의 n승 곱하기 z의 2n승이죠. 맞아요? 그럼 봐봐. 얘가 지금 z의 6승이 1인 거 알았어요. 6승이 1인 거 알았어. 그럼 쌤 n이 3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3 집어넣어 볼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 곱하기 z의 6승이지. 그때 마이너스 1이지. 맞아? 그래서 그 다음 거 넣어볼게. 얘가 6이니까 여기 n에다가 6 집어넣어볼게. 그럼 마이너스 1의 6승 곱하기 z의 12승이니까 이때 1이지. 앞에 게 1이 돼가지고. 그럼 n은 뭐야? 3의 배수가 아니라 6의 배수여야 되죠. 앞에 있는 놈 때문에. 6의 배수여야 돼가지고 얘가 몇 개? 33개죠. 미안합니다. 여기서 실수했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때요. 그치? 미안. 뭐 실수한 거냐면 쌤이 이거 한 거야. 지금 마이너스 z의 2의 제곱에 n승이잖아. 근데 내가 이걸 이렇게 놔버렸지. 이게 아니죠 지금? 왜? 이게 성립하려면 이랬어야 돼. 이랬어야 돼. 이렇게 되고. 이거면 이게 맞거든. 아이고. 이거면 이게 맞거든. 근데 이거는 얘가 아니지. 얘가 아니라고. 이게 뭐냐면 얘가 앞에 게 마이너스 1 곱하기 z의 제곱 전체 n승이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의 n승, z의 2n승 이렇게 계산해 줘야 되네. 오케이? 네, 미안합니다. 이것 때문에 틀렸죠. 됐고요. 뒤로 3번 볼게요. 자, 3번 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에 x제곱 플러스 2bx 그 다음 마이너스 a 플러스 4b는 0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얘가 중근을 가져야 된답니다. 그 다음 자연수 ab래요. 그럼 중근 가진다 그랬으니까 a와 b에 대한 이런 관계식 하나 준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는 0이야. 맞습니까? 요거 관계식 하나 준 건데 봐봐. 문자는 2개인데 그러니까 미지수는 2개인데 식은 하나예요. 내가 얘를 만약에 이렇게 주어졌을 때는 그냥 얘가 되게 무수히 많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a 플러스 b가 3이래. 근데 a와 b가 실수야. 그럼 이걸 만족하는 a, b의 값은 어떻게 돼? 무수히 많지.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자연수 a, b래. 이렇게 하는 순간 내가 이제 얘를 특정할 수 있지. 1이랑 2로 또는 2랑 1로. 이거밖에 없잖아. 이거랑 마찬가지인데 봐봐. 얘가 지금 미지수의 개수보다 식의 개수가 적어. 그럼 이런 애들 내가 근을 결정할 수가 없다고.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런 애를 우리가 뭐라 불러? 부정방정식 이렇게 부른다고. 너무 많아 근이. 이거 만족하는 애가.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얘 실수 범위를 준다고요. 뭐 자연수라고 주던지 아니면 정수라고 주던지 이런 것들을 준단 말이야. 그때 돼서 이제 뭐 할 수 있다? 근의 개수를 특정할 수 있다고. 몇 개인지. 너한테 지금 최대값 물어봤잖아. 그럼 몇 개 없을 거야. 그 중에서 최대값 찾아달라는 이야기지. 그럼 이걸 만족을 해야 되니까 얘를 내가 조금 변형 좀 시킬게. 이거 b제곱이랑 마이너스 4b 조금 꼴보기 싫어가지고 b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바꾸고요. 마이너스 4 플러스 a는 0 이렇게 좀 바꿔놓을게요.
그 얘는 b-2의 제곱이 뭐야? 4-a잖아. 그치? 그럼 어쨌든 봐봐. 이 숫자는 뭐여야 돼? 제곱수여야 되지. 맞아요? b-2의 제곱이라는 제곱수여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은 a로 가능한 게 4 가능하네요. 0이니까 일단 0부터 시작합시다. a가 4야. 그럼 0이고 그럼 b-2의 제곱이 0이어야 되니까 b는 뭐야? 2네. 맞지? 그 다음 얘가 또 제곱수인 게 가능한 게 a가 얼마일 때 가능해? 3일 때 가능하지. 그럼 얘가 1이고 그럼 b-2의 제곱이 1의 제곱이 되니까 그때 b는 얼마야? 3이지. 맞아? 그 다음에 얘가 또 제곱수 되는 거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이거 두 개잖아 지금. 그래서 얘가 지금 곱할 때 이거 얼마야? 8. 그 다음에 이거 얼마야? 9 이렇게 되지. 최대값이 얼마야 그러면? 9 이렇게 나오겠네. 맞습니까?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4번 해볼게요. 하세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얘 실근 개수니까 얘 판별식이 중요하겠다. 2차식의 형태로 보이니까요. 그쵸? 그래서 얘 판별식이 어떻게 되냐면 1-n-2잖아요. 그 얘는 어떻게 됩니까? 3-n이죠. 그치? 그래서 fn이라는 게 얘는 정수라고 그랬으니까 1이고 2고 했을 때는 0보다 커서 이게 얼마야? fn이 2였겠네.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n이 3이었을 때는 0이니까 1개였을 거고 n이 4, 5 이랬을 때는 얘는 음수니까 없겠지. 실근의 개수가. 맞지? 이렇게 하고 끝내버리는 경우들 많은데 바로 틀려. 왜? 뭐 때문에? 뭐 때문일까요? 2차 방정식이란 말이 있어요. 그 문제. 그냥 방정식이죠. 2차 방정식이란 말 없죠. 그러면은 너 뭐 조심해야 돼? 얘가 0일 때 조심해야 되지. 맞아? 그럼 n이 뭐일 때 생각해 봐야 돼? 2일 때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n이 2일 때 생각해 보니까 얘는 0이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이니까 x가 2분의 1 실근 가지지. 맞아? 그럼 x가 2일 때는 실근이 2개가 아니라 몇 개야? 1개지. 여기지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맞아? 그럼 이런 상태야. 그랬을 때 너한테 F0 더하기 F1 더하기 어쩌고 다 해달래. 0 빼먹었구나. 미안. 잠깐만.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0일 때는 얘가 양수니까 여기 0, 1 이렇게 됐겠지. 그치? 그래서 얘가 2개고요. 얘는 둘이고 얘는 하나죠. 얘는 없고요. 이렇게 됐겠지? 그럼 합하면 얼마? 6 이렇게 나오겠네요. 오케이? 이런 것 때문에 틀려오면 너무 마음 아픈 거지. 뒤로 와서 5번 발표요. 모의고사 문제죠? 자, 5번 보겠습니다. 봐봐요. 얘가 지금 px 플러스 2의 제곱이 이렇게 된대요. 항등식이죠. 그럼 왼쪽 오른쪽이 둘 다 얘도 2차고 그럼 얘도 2차였겠죠. 그럼 px 플러스 2가 뭐였겠어요? 1차였을 겁니다. 거기까지는 오죠. 맞아요. 식이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얘를 내가 어떻게 지금 정리를 할 거냐면 마치 이런 느낌이랑 좀 비슷한데 얘 제곱을요 x-a로 나눴을 때 몫이고 나머지지. 맞아? 그럼 내가 얘를 이렇게 넘겨버리는 순간 그놈이 어떻게 됐다? 이렇게 인수분해 됐다로 해석이 되지 않아? 근데 이거 두 개가 차이가 얼마야? a지, a. a만큼 차이가 나잖아. 그럼 인수분해를 내가 넘긴 다음에 해봐야겠다 이건데 왜 이렇게 생각을 했냐면 얘 제곱식이지. 얘 뭐야? 제곱수지. 인수분해가 너무 쉬워 보여. 맞아? 맞아 아니야? 그러면은 얘가 지금 어떻게 될 거냐면 이거잖아 지금. px 플러스 2의 제곱에다가 2의 제곱 뺐으니까 합차. 이거 아니면 이거지. 이게 지금 x-a 곱하기 x-2a로 이렇게 인수분해됐다. 이 얘기 아니야? 맞을까? 근데 잘 봐. 그러면은 얘가 정리를 해보니까 px 곱하기 px 플러스 4 하고 얘가 x-a, x-2a인데 얘랑 차이가 얼마만큼 나? 4만큼 나지. 얘랑 얘도 차이가 얼마만큼 나냐면 a만큼 나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몰라. 맞아? 만약에 a가 양수였다 그러면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지. a가 음수였다 그러면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지. 그래서 a는 양수일 때 음수일 때 관련 없이 차이가 a고 여기 4니까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모르겠는데 a는 내가 뿔마 4라고 할 수 있겠네. 맞아? 어쨌든 절대값 a만큼 차이가 나는 거잖아. 누가 더 큰지 모르겠지만. 그치? 야 그러면은 첫 번째로 a가 4일 때 볼게. a가 뿔마 4인 거 구했으니까 a가 4인 거 볼게. 그럼 px 곱하기 px 플러스 4가 뭐였던 거냐면 x-4, x-8이었던 거잖아.
맞습니까? 나한테 구해달라는 게 P1의 값이잖아. 그치? P1의 값. 그럼 x에다 1 대입할게. 그럼 P1 곱하기 P1 플러스 4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이니까 얼마? 21이네. 그리고 풀어주면 되지. P1을 내가 x라고 치워놨게.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1은 0이잖아. 그치? 얘는 x 플러스 7, x 마이너스 3은 0이고 P1이 뭐였던 거야? 마이너스 7 아니면 3이었던 거지. 맞습니까? 그럼 A가 4면은 P1은 뭐야? 마이너스 7이랑 마이너스 3 두 개였던 거지 일단. 그 다음 두 번째로요. 색깔 다른 걸로 할게. A가 마이너스 4일 때는 PX 곱하기 PX 플러스 4가 얼마였던 거냐면 X 플러스 4 곱하기 X 플러스 8이었던 거지. 맞습니까? 그럼 P1 값 구해야 되니까 X에다 1 대입해 주시면 P1, 그 다음 P1 플러스 4는 5, 9 이거잖아. 그치? 똑같이 치환해가지고 접근해 주시면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45는 0 해서 X 플러스 9, X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왔겠네요. 그쵸? 그럼 P1은 뭐였던 거냐면 마이너스 9 아니면 5 이랬던 거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결국 뭐 해달라는 거야? 얘랑 얘를 다 더해달라는 이야기지? 다 더해주면 얼마야?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오겠네요. 오케이. 이거 지금 모의고사 20번이잖아요. 그럼 객관식 중에 뭐야? 준킬러 문제입니다. 준킬러. 오케이? 이 정도 난이도가 준킬러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할만하죠. 그지? 예. 다음에 6번 별표 3개요. 아예 외우세요 이거. 한영 기출인가 그럴 겁니다. 얘가요. 요 2차식이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답니다. 그래서 얘 인수분해해야겠다 해가지고 내가 얘 뭐 할 거냐면 미지수가 두 개니까 x로 보나 y로 보나 둘 다 2차란 말이야. 그래서 내림차순 정리 좀 할게 먼저. 그래서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yx 마이너스를 묶었을 때 마이너스 6y제곱 마이너스 ay 플러스 1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맞아요? 이렇게 됐겠죠. 근데 얘가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됐다는 이야기는 말 뜻을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인수분해 됐을 때 여기 x 해가지고 이쁘게 인수분해가 이렇게 됐어야 되지. 이렇게. 맞지? 그런데 그때 a 값을 뭐 해달래? 그때 양수 a 값이 뭐냐 이랬잖아. 그치? 근데 여기 a 값이 뭔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뭐 할 거냐면 어쨌든 이걸 구하겠다는 이야기는 이 상태에서 얘의 근을 구하겠다는 이야기랑 똑같고 근을 구하겠다는 이야기랑 똑같지. 근. 맞지? 근을 구하겠다는 이야기랑 똑같고 그럼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안 보이니까 얘를 근의 공식을 한번 써볼게. 그럼 x는 2분의 y 하고요. 뿔마 루트 y제곱 플러스 4 6y제곱 마이너스 ay 플러스 1이잖아. 맞아요? 그럼 잘 봐. 야, 얘가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됐다는 이야기는 얘 근이 어때야 되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꼴이라 그러면은 x의 근이 그러니까 요거의 근이 이런 꼴이었어야 됐지. 이런 꼴. 맞지? 얘 봐봐. x가 이런 꼴이려면 요 뒤에 있는 요 놈 있죠, 요 놈. 이 루트가 어떻게 돼야 돼? 벗겨져야 되지. 루트가 벗겨져야 되잖아. 그래야지 이런 꼴이 나올 거 아니야. 맞아? 그 요 안에 있는 게 벗겨지려면 이 안에 있는 게 무슨 식이어야 돼? 완전 제곱식이어야 되지. 완전 제곱식. 맞아? 그럼 얘는 지금 어떻게 했을 거냐면 얘가 정리 좀 해보면 25y 제곱 마이너스 4ay 플러스 1인데 요 안에 있는 게 완전 제곱식이려면 얘 뭐여야 돼? 판별식이 0이어야 되죠. 판별식이 4a 제곱 마이너스 25인데 얘가 0이어야 되잖아. 그치? a는 뭐야? 뿔마 2분의 5인데 양수값이라 그랬니? 또 계산 틀렸네. 아이씨 왜 이러냐? 어디야? 플러스 4지. 미안. 이렇게 되지.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00이죠. 그치? a 제곱이 뭐야? 뿔마 5죠. 25니까 a가 뿔마 5네요. 그래서 양수 a 값이니까 얼마겠습니까? a는 5죠. 됐습니까? 네. 자, 보겠습니다. 필수 7번이요. 얘 지금 보면요. 너가 이제 선택을 좀 하셔야겠는데 일단 봐봐. 이 방정식이요. 2차 방정식이 자연수 n값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집니까? 개수들이 달라져요. 맞지? 개수들이 달라지니까 그 두 근의 합 또한 달라질 겁니다. 맞아요? n의 값에 따라서 얘네들의 값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너한테 선택지가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얘랑 얘가 짝꿍인 게 보이지? n이 2일 때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46x 마이너스 11은 0이라는 방정식이었을 거 아니야. 그럼 이거 구할 수 있지. 난 또 얘랑 얘가 짝꿍이지. 얘 구할 수 있잖아.
또 얘랑 얘랑 짝꿍이어서 이걸 각각 이렇게 구해낼 수 있지. 근데 이걸 각각 다 구하려고 그러니까 좀 짜증나. 세 개 너무 많아. 맞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요. 얘 꼬라지가 다 어떻냐면 알파 n 플러스 1분의 1, 그 다음 플러스 베타 n 플러스 1분의 1을 내가 구해놓은 뒤에 얘를 구해놓은 뒤에 거기다가 n에다가 2 대입하고 3 대입하고 4 대입한 게 각각 얘네들이잖아. 맞아? 그래서 얘 봐봐. 얘를 좀 정리 좀 하려고 얘가 지금 보니까 알파 n 더하기 베타 n이 8n 플러스 30이래. 그 다음 알파 n 베타 n이 n 제곱 마이너스 15래. 여기까지 왔지? 그럼 이거 정리 좀 하자고요. 어떻게 되냐면 알파 n, 베타 n 통보하고 있는 거야. 알파 n 플러스 베타 n 플러스 1분의 알파 n 플러스 베타 n 플러스 2잖아.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n 제곱 마이너스 15 플러스 8n 플러스 31 얘는 n 아니지 8n 플러스 32 요거잖아. 그치? 맞습니까? 그래서 정리 좀 해주면 n 제곱 플러스 8n 플러스 16분의 8n 플러스 30인데 얘가 8 곱하기 n 플러스 4고요. 얘는 n 플러스 4의 제곱이니까 아 이거 뭐야 약분돼가지고 뭐만 남아요? n 플러스 4분의 8만 남죠. 그래서 얘가 n 플러스 4분의 8이네. 맞아? 그럼 봐봐. 이렇게 두 개 더한 건 얼마야? n에다가 얼마 대입했을 때? 2 대입했을 때지. 그 얼만데? 6분의 8이죠. 그 다음 3 대입했을 때는 얼마야? 7분의 8. 그 다음은 8분의 8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맞아요? 그리고 다 계산해주면 되죠. 얼마냐면 21분의 73 나와요. 통분해 주시면. 그래서 94 이렇게 나옵니다. 분모 분자 더한 게.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8번 보겠습니다. 8번. 필수 문제 8번 보니까요. x제곱 마이너스 px 플러스 q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래요. 이때 이 가와 나 조건을 만족시키는 pq의 순서쌍의 개수 좀 구해달랍니다. 맞아요? 자, 그럼 봐봐.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냐면 p야. 알파 베타가 q야. 여기까지 알겠다고. 오케이. 근데 얘네가 싹 다 200 이하의 자연수야 돼. 서로 다른 자연수. 그럼 거기까지 알겠다고. 얘가 200 이하의 자연수야 되고 200 이하의 자연수인 거 알겠어. 그치? 근데 알파랑 베타에 대한 아무런 조건이 없으면 이거 되게 많지 생각보다. 3개. 너무 많잖아. 그래서 뭘까 하고 봤더니 나 조건에서 뭐라 그랬냐면 알파 베타가 양의 약수의 개수가 몇 개래? 3개래. 맞지? 야 그럼 우리 자연수의 양의 약수의 개수는 얘를 소인수분해 했을 때 이렇게 만약에 소인수분해 됐다 치면은 얘의 약수의 개수는 n1 플러스 1, n2 플러스 1이잖아. 곱한 거지 이렇게. 맞아? 그러면 3개가 나오려면 얘는 1 곱하기 3 이거 아니야? 소수니까. 그 얘는 뭐냐면 3개가 나온다는 이야기는 어떤 자연수의 제곱 이 꼴이지 그냥. 맞아? 그냥 얘는 뭐야? 2 더하기 1에다가 없는 거 0이라고 치면 0 더하기 1 이렇게 됐던 거 아니야? 그 뒤에도 0 더하기 1 뭐 이런 식이지 계속. 그럼 뭐야? 아 이거 뭐다? 양의 약수의 개수가 3개라는 이야기는 소수의 제곱이구나 이거지. 소수의 제곱수구나 이거잖아. 맞아? 그럼 뭐야? 소수의 제곱수라 그러면은 3의 제곱, 5의 제곱, 7의 제곱, 11의 제곱, 13의 제곱까지네. 맞지? 200 이하니까. 그러니까 알파 베타가 가능한 게 3의 제곱, 5의 제곱, 7의 제곱, 11의 제곱, 13의 제곱 이렇게 총 몇 개 있는 거야? 6개 있는 거지. 맞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뭐 해줘야 돼? 세수 있잖아. 알파 베타 이거밖에 안 돼. 그럼 잘 봐. 만약에 P가 지금 200 이하여야 되고 Q도 200 이하여야 돼. 맞지? 그럼 제일 작은 거 먼저 볼게요. 여기다 쓰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알파랑 베타를 가장 작을 때 보겠다고. 그럼 뭐야? 3의 제곱 플러스 5의 제곱. 이거 되나 봐야죠. 맞지? 아 잠깐만. 2는 왜 빼먹었냐? 미안.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지 그치? 얘는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200 이하 맞죠?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200 이하 맞지? 되는 거지. 맞아? 하나 찾았어. 그 다음에 2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되지? 200 안 넘잖아 딱 봐도.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200 안 넘지? 되죠? 2의 제곱 더하기 7의 제곱 이건 200 안 넘어. 얘도 2의 제곱 곱하기 7의 제곱이니까 4 곱하기 49니까 아직 안 넘지. 몇 개야 일단? 3개네?
맞아? 그 다음 거 볼게. 이제 2의 제곱 더하기 11의 제곱 안 되지. 벌써 여기서 간당간당 했었잖아. 안 되지, 여기서부터. 맞아? 그 다음에 알파가 제일 작은 3의 제곱일 때 볼게. 3의 제곱일 때 3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이 200 이하인 거 만족한단 말이야. 그런데 3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 200 이하야? 얘 9 곱하기 225 해가지고 벌써 넘지. 여기서부터 이제 안 되겠지, 그냥. 쭉 안 되네, 그냥. 몇 개 있는 거야? 이렇게 3개 있는 거지, 3개.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3개 있는 거 아니야. 이때 P는 얼마였던 거냐면 4에 9니까 13이고 얘는 4에 9니까 36, 13,36이었던 거고 얘는요 4에다가 25니까 29, 그 다음에 4에 100, 100이죠? 29,100. 그 다음에 얘도 뭐 계산해보면 3개 있던 거지 이렇게. 알겠어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뒤로 와가지고요 볼게요. 딱 보자마자 이거 얘는 이제 조금 간단하지. f-x제곱은 마이너스 9x의 두 근이 뭐랑 보다? 알파랑 베타구나 라고 할 수 있죠. 맞지? 그런데 f-x제곱이라 그러면 이제 네가 이렇게 넘겼어. 이렇게 넘겼잖아. 이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라는 이야기인데 fx 이렇게 생겼다면 그럼 몇 차식이야? 4차식이지. 이상하잖아? 왜? 4차식이라 했을 때 나 근 2개밖에 모르니까 완성이 안 돼. 그런데 문제에서 보니까 얘가 뭐라 그랬냐면 x제곱이 뭐라고요? x-1이랑 똑같은 거네. x제곱이. 맞아? 이걸 만족하는 근이 알파 베타라 그랬으니까 그치? 그러면은 x제곱 대신에 뭐 대입할 수 있냐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야. 여기 알파제곱 대신에 알파제곱은 알파-1이고 베타제곱은 베타-1이잖아. 여기 대입했을 때. 여기 지금 집어넣었을 때 이게 사실은 이거였던 거지. 여기 됐을까? 여기다 이렇게 써줄게. f-1 알파 이거고요. 얘는 f1 베타 이거였던 거잖아 지금. 맞아? 한 차수를 낮추려고 지금 보고 있는 거야 저런 식으로. 얘는 어떻게 됐을 거냐면 얘가 결국에 f1-x는 f1-x 플러스 9x는 0의 두 근이 뭐랑 보다? 알파랑 베타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럼 결국에 f1-x 플러스 9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뭔지 모르겠고 a야. 최고차항의 개수가 근데 있네. 여기가 지금 얘가 1이잖아요. 얘가 1이죠. 최고차항 개수가 1이니까 1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근이 알파랑 베타야. 이렇게 됐겠지. 근데 근이 알파랑 베타이면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이 저기 있다고. 제 보이죠? 얘가 뭐였겠어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었던 거잖아. 그치?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f1-x 플러스 9x가 이거를 만족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자 이랬을 때 너한테 물어본 게 fx가 이렇게 됐대. 그럼 얘도 이제 마저 정리를 해줘야겠지. 얘는 f1-x가 넘어갔을 때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1이라고. 근데 내가 궁금한 건 뭐다? x지 fx. 그럼 내가 여기를 뭐로 표현해줘야 돼? 여기를 x라고 표현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1-x가 x이고 싶다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이 x 대신에 뭐 대입하면 되냐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 대입하면 되겠네. x 대신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 대입하면 얘가 딱 x만 튀어나왔잖아. 그래서 결국에 x 대신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 대입하면 좌변은 fx고요. 그 다음 우변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x 플러스 1 플러스 1 요것만 이제 정리해주면 되겠다. 그치? 얘가 어떻게 했을 거냐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플러스 10x 마이너스 9 이렇게 나왔을 거고요. 얘는 x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왔겠네요. 그래서 p는 얼마냐면 8이고 q도 얼마냐면 8인데 마이너스 8인데 따라서 p 마이너스 q니까 얼마? 16 이렇게 나왔을 거라고. 요 문제가 그러니까 앞에서 봤던 그 문제보다 발전한 형태인 거지. 맞지? 여기까지 일단 찾아내는 것도 힘들지만 찾아내고 나서 fx를 정리하는 게 더 힘들었어. 그치? 그죠? 이런